안녕하세요. 1인 셀러를 위한 유튜브 채널 소센터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 1부에 이어 2부 진행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제가 확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1부를 안 보시고 2부를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1부부터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이어지거든요. 그 왼쪽 위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단에 고정 댓글로도 남겨놓겠습니다. 그거 먼저 보시고 2부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번 1부에서 제가 필요한 준비물 중에 하나 이 머리빗을 하나 추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가니까요 빗이 없어요. 예. 근데 뭐 거기서 생활할 때야 뭐 아무렇게나 생활하면 되는데 나올 때 적어도 머리는 빗어야 되잖아요. 빗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요거 하나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할 때 모든 사용했던 것은요, 이렇게 의료 폐기물, 이게 의료 폐기물 통입니다. 전용 용기입니다. 여기에 넣어서 밀폐를 시켜야 됩니다. 저도 이건 처음 봤는데요. 이게 한번 이렇게 닫히면 열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넣고 나서 이 손잡이 부분, 그쵸? 여기 부분 뚜껑 닫으려면 이렇게 손을 눌러야 되잖아요. 이거 다 소독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을 정리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다 감염자가 아니잖아요. 확진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항상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처리를 깔끔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이름이 생활치료센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을 치료하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부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코로나 치료제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어요. 그쵸? 뭐 시범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뭐 가격도 비싸고, 근데 아직 범용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치료제가 없어요. 그럼 이 치료센터에서 무엇을 하느냐? 대증요법, 예, 증상에 따른 어떤 약을 먹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증요법도 하나의 의학계에서 하나의 한 치료법입니다. 질병의 치료 방법 중 하나로 환자의 증상에 따라 대처하는 치료법, 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제나 소염제 등을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침이 안 나는 약을 먹고, 가래가 나면 가래가 안 나는 약을 먹고, 뭐 열이 나면 열을 내리는 약을 먹고, 그게 치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체온계가 있고, 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게 있고, 혈압을 측정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아침 7시, 오후 2시에 측정을 해서 앱에다 기록을 해야 돼요. 자, 앱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요게 생활치료센터, 예, 1부에서 이제 설치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요게 아이콘이 생기거든요. 야, 요걸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요. 로그인하면 저절로 이렇게 뜹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보는 게 여기 보면 체온이죠, 체온. 예, 여기 체온, 그 다음에 혈압, 맥박수. 여기 누르면 혈압, 맥박수.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 산소 포화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딱 실행을 하시고 요 체온계로 체온 입력하시고, 그 다음 혈압, 맥박수, 요걸로 혈압, 예, 맥박수, 예, 요게 이렇게 세 개가 나오거든요. 숫자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입력하는 데가 요렇게 세 개 있습니다. 그거에 그냥 맞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사실은. 자, 요거 산소 포화도, 요거 이 손가락에 이렇게 껴 가지고 잠깐 있으면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 숫자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근데 역시 인제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이런 앱이 나오면 '난 못해.' 이거부터 인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난 몰라.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요거 보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임상 증상, 예, 여기를 보시고 내가 기침이 나면 요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 목이 아프면 인후통 여기 체크를 하시고 뭐 후각, 미각 손실되는 분들이 뭐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거 누르시고 그다음에 요 기타 요거는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기타를 선택을 하시고 내가 증상이 없으면 여기다가 무증상 쓰시면 돼요. 약이 필요하면 여기 "약 필요합니다." 쓰시면 됩니다. 예, 요게 인제 스마트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카톡은 다 보내시잖아요. 그쵸? 예. 카톡을 보낸다는 거는 입력은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해당하는 거 체크하시고 기타는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무증상이어도 선택하셔야 되고 선택하시고 여기 눌러서 여기를 반드시 눌러야 돼요. 누르면 이렇게 입력창이 나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생활치료센터에서 하는 게 이게 답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 제 생각에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격리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전파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무증상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면역력이 강하면 이겨냅니다. 저절로 이겨내요. 근데 내가 전파는 시키죠. 예.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면역력이 약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기침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래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급속히 이쪽으로 기울게 될 수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에서 내가 확진이 되기 전에 확진 판정이 나기 전에 약을 사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바로 입소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리고 집에서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이 나오니깐요. 그런데 일단 확진이 되면 약국을 못 갑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국을 먼저 가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만약에 내가 감기 증사가 있다 그러면 그 검사를 받고요. 하루 걸리잖아요. 그 하루 걸려서 확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약국을 가서 본인 증세에 해당하는 약을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뉴스 보잖아요. 그 입원하기 전에 대기 중에 있다가 심해져 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내가 코로나한테 지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이 급속도로 그쪽으로 심하게 될 수 있어요. 예, 이걸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식사는 저는 아주 만족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요. 왜냐면 이제 뭐 가족분들한테도 이렇게 보내고 "나 이렇게 잘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뭐 하고 보내고 하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개를 할까 하다가 좀 뭐라 그럴까 다른 데 혹시 저는 공무원들의 연수를 받는 그런 곳을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나 뭐 이런 게 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혹시 뭐 다른 데도 잘 나오겠지만 뭐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사진을 올려 놓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퇴소할 때는요. 이렇습니다. 그 확진 판정일부터 10일 이후에 퇴소를 하면요. 대중교통으로 귀가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PCR 검사를 퇴소할 때까지 한 뭐 두세 번 해서 음성 판정 받아야 퇴소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입소하신 분들한테. 근데 뭐 7일 정도 됐는데도 한 번도 검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퇴소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검사 안 하냐?" 그러니까는 검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제 처음에는 코로나 이 방역 당국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코로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아가게 되고 또 인제 예전보다 지금 좀 많이 약해진 것도 있겠고 뭐 그렇겠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전염이 돼서 양성이 되더라도 이 12 일이 지나면요. 내가 인제 그 심해지는 중증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서 죽는 거예요. 약해졌어요. 예, 죽거나 혹은 약해지거나. 그래서 10 일이 지나서 혹시 이 PCR 검사를 해서 양성이 되더라도 그건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사 말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죠. 예. 그래서 10 일이 지나면 이 퇴소를 하더라도 대중교통으로 귀가가 가능한 거예요. 결국 10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확진을 받고 이 3일 후에 입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던 동거인들은 제가 있던 날부터 또 10 일이에요. 이 집에서 나온 날부터. 저는 확진이 되고 나서 10 일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동거인들이 더 격리를 오래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나오면서 감염시킬 수 있잖아요. 그쵸?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폐기물통 거기에다가 내가 가져왔던 거 모두 다 넣고 버려야 되고요. 또 나오면서 또 감염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갑, 마스크, 뭐 이 방진복이라고 그러죠. 우리 반도체 뉴스에 가끔 보면 반도체 생산 라인 들어갈 때 이렇게 다 입고 덧치는 줄 신고 뭐 하잖아요. 예, 그걸 줍니다. 그래서 그거 다 입고, 예, 그리고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보니깐요. 중간에 퇴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뭐 저간의 사정이 있겠지만 확진 판정일부터 10 일이 안 된 상태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요. 그때는 이 대중교통으로 못 가요. 자가로 가든가 아니면 방역 택시가 뭐 따로 있답니다. 방역 택시를 타고 가든가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방역법 위반이에요. 뭐 1,000만 원 뭐 이하의 벌금 뭐 이렇게 뭐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중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치료센터 가면 뭐 특별히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치료하는 게 없어요. 그냥 요법이에요. 집에서 해당하는 약 먹어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만약에 거기서 인제 증세가 나타나서 심해지면 바로 응급실로 가기가 뭐 용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의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깐요. 뭐 그런 면에서 좋은 거죠, 집에서 하는 것보단. 그리고 집에서 생활을 자가 격리를 하면 같이 동거인들이 또 저로 인해서 전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생활치료센터 가는 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밥도 제대로 잘 나오고요. 예, 이겁니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죠. 음 이 영상 제가 링크로 남겨 놓을게요. 이 하단에도 남겨 놓고 이게 왼쪽 위에도 남겨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미크론이 나오면 오미크론이 만약에 점점 지금 코로나19가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쵸? 약해지면서 그러면 예전 거와 지금 새로 나온 게 약해진 게 있는데 이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아주 좋은 거는 이 약한 게 먼저 걸리면 이 강한 이전 거는 안 걸린다는 거예요, 다시. 두 개가 같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게 지배종이 되면 이전에 강한 거는 사라지게 되는, 예, 그런 원리 인 것 같아요. 영상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3차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이 무력화된다라고 지금 합니다. 예, 그렇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WHO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3차 접종하지 않고 만약에 걸리게 됐을 때, 예방 접종하지 않고 걸리게 됐을 때는 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한번 뭐 들어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반드시 이길 수 있죠. 예, 이 코로나19에 대한 것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딸과 함께 백신 접종을 맞으러 갔는데 마침 그때 백신이 왔어요, 그 병원에. 근데 제가 특이한 걸 알았습니다. 백신이 왔는데 군인하고 같이 왔어요. 군인이 백신을 나르고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지금은
코로나19가 전쟁 중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코로나19가. 그렇기 때문에 저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대처하시고 3차 접종, 1차, 2차 접종, 3차 접종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강의에는 제가 가족들 모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전파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관련된 내용도 다음번에 한번 저의 생각을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요청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